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촉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요거는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일종의 결과지.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러 가야 할 것이다. 어서 오세요. 4회 첫 페이지. 4회 첫 페이지. 우선 농업 생산량의 발전을 들 수가 있는데 우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얘가 1번 이거지. 원인 1번. 이로 인해 양반이 아닌 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음 2번 중앙 벌열의 관직 독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됐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잔반이 나타나서 양반층이 분화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나타난 이유 1번 농업 생산량 발전, 2번 양반층이 분화된 것. 그리고 양반층이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등 신분제로 인한 병폐가 지속이 되자 양반이 아닌 상민들이 과중한 군역과 같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3. 원인 세 가지가 나타났죠. 누구 얘기하고 있어?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나타난 이유 1, 2, 3. 이러한 신분 상승 시도는 양반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양반 수가 늘어났어. 지배 신분이던 양반의 권위와 희소 가치를 점차 떨어뜨렸다. 뭐 발에 채이는 게 양반인 거지. 즉 사회 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다. 이 글을 쓰신 분 그냥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만 얘기해 주지. 여기만 체크해 놓으면 이게 첫 번째 문단 내용 다지. 전부 다야.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비제도의 큰 변화가 생겼다. 두 번째 단락은 노비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주겠지. 노비 중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외거 노비도 있었는데 부를 축적한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했었다. 돈 번 노비도 양반이 되고 싶어 했어.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조 연간인 1746년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 속대전을 통해 노비가 쌀 13석가량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했었다. 어머, 영조 연간 1746년에 노비에서 신분이 벗어나는 게 공식화되었다. 돈 내면 돼. 노비가 상승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노비제도의 큰 변화 뭔데요? 합법적,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두 번째 단락은 내용 그게 다지.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은 뭐였어요? 노비의 숫자는 줄어들고 양반의 계층은 너무 많이 양반은 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묶어서 이야기하면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나고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많은 제안을 했고 신분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능력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현실의 모순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을 제시한 목적은 뭐예요? 현실에 대한 성찰. 다음, 능력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을 해결해 내려고. 먼저 실학자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문벌을 중시하는 신분적 차별을 조선 사회의 잘못된 인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어져야 돼. 신분보다는 능력에 맞게 업무나 직업을 가지는 사회 분업적 개념을 도입해서 신분적 차별과 대립이 되는 사회 분업적 개념을 도입해서
신분제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양반 세습제를 비판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노비제도를 개혁하려는 주장은 17세기 유형원 이래로 많은 실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학자들이 생각해. 이거 문제가 있어. 이러다 조선 무너질 수 있는데 개판이야. 방법을 세워야 돼. 나름 대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한 것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대부분의 실학자 밑에다가 신분제를 인정은 해. 신분제도 자체를 인습으로는 바라봤지만 조건 없는 만민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의 주장의 한계. 그들에게는 유교적 계층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1. 대부분이 양반 출신이었다. 2.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계의 원인 1, 2. 옆에다가 1, 2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하지만 신분제가 점차 무너지는 역사 흐름 속에서 당대의 시대를 관찰하고 근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능은 있었습니다. 요 정도 확인이 되겠지. 가만 읽고 손댈 수 있는 문제가 늘 1번에 있죠.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당시 학자들이 제안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 더하기 긍정적인 평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번 정답.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 따른 각 계층의 대응 방식, 양반은 어떻게 하려고 했고 없어. 노비는 적극적으로 양반 되려고는 했었는데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없어. 평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없어. 탈락. 각 계층이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 아니요. 신분제 개혁안은 누구? 실학자들 이야기만 나타나 있지. 그러니까 각 계층이 제시했다. 이것도 틀린 얘기지. 3, 4번 대기. 5번 조선 후기 봉건적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괜찮아. 개혁하는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례는 없어. 확실히 탈락. 그래서 답은 물론 나와 있지만 일단 대기. 다음 옆에 2번 가나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OX 문제잖아요. 군역을 피하기 위해 신분 상승 시도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가의 첫 번째 단락에 얘기 있지. 이익 아저씨 이름 나온 적이 없어. 조선 후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노비, 무슨 노비 있었지? 솔거 노비 있었죠? 일정한 대가, 쌀 13석 내면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했고 공식화되었습니다. 맞지? 가의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유영원 아저씨 얘기 있었어. 과거의 신분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신분의 사람 중 능력 있는 자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 이야기? 요거 아직 이야기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일단 대기. 아직 가로는 확인되는 거는 아니야. 가에 없을 뿐 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 유영원은 노비제도를 폐지한 후 요도 일단 아직 대기. 그러면 나 지문에선 이 유영원이 이야기한 게 적어도 한 문단은 먹고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문단 끝나면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살짝 눈을 돌려서 봤더니 그러네. 나달락 17세기 유형원은 한 문단 먹고 있다고. 그러면 궁금하니까 내려가 보는 거지. 18세기의 이익은 또 내려가서 봤더니 19세기 유수원은 나달락은 각각의 실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섞이지만 않게 조심하면 되겠구나. 뒤로 넘어가서 또 손댈 만한 게 있을까?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정약용이 할 수 있는 얘기 3번 손댈 수 있겠네. 한번 보러 갑시다. 18세기 실학자 정약용은 정약용이 한 이야기에 전부 다 체크해야 되겠죠.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었다. 양반의 특혜가 문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업을 선비, 농부, 공인, 상인, 과일, 채소 재배, 배비, 단짝이, 목재 등 자재 관리, 가축 기르기, 산캐무로 산나물 캐기 등 사람을 나누어서 적절하게 배정해야 된다. 너 뭐 잘해? 이거요. 그러면 너 앞으로 그것만 해. 라고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하고 엄청 비슷한 얘기예요. 경세유표라는 책을 통해 분홍 상공업자 등의 신흥 서민층을 관료체제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반이 아닌 사람도 관료가 될 수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의 역할이지만 우수한 농민과 공인을 행정직에 발탁해서 직업별 과거제를 실시하라라고 주장을 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1, 2, 3, 4, 5급은 양반만 하고 실무 담당하는 7, 8, 9급은 평민들 중에서 뽑자 이거예요. 아울러 양반은 국익을 위해 기존의 유학 외에 농업에 대한 연구, 기구 발명, 원예 목축 등 실용적 학문을 수행하라고 요구를 했다. 실용적 학문 수행하라. 누가? 양반도. 니들 맨날 공자 맹자 주자 하지 말고 니들도 일해 이거지. 정약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정약용이 보인 반응. 정약용 입장이 되면 되죠. 산업공상 나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좋았어. 아직은 양반 평민 나누겠다 얘기지. 유교적 계층의식 가지고 있었음. 정답 1번 끝. 됐을까요? 나머지 문제들은 오답 정리하면서 한번 그때 다시 확인하는 거지. 4번, 5번, 6번 나까지 다 읽어야 되죠.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 다시 읽으러 갑시다. 나 조선 후기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던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개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유형원, 이이, 유수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줄 거라고. 신분제 개혁이 대표적이며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선구적인 학자로 유영원, 이익, 유수원이 있었다. 기억나요? 첫 번째 딸랑 마지막 문장이 열거면 무조건 한 문단씩 먹고 들어갈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17세기 유학자인 유형원은, 형원이 아저씨 이제 밑줄 그어 갑시다. 어서 오세요. 212페이지. 17세기 유형원은 양반 세습제의 개혁을 위해 과거제도 폐지, 공거제로 관리 선발. 공거제는 뭡니까? 공거제.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일단 공부시켜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주의할 건 이거야.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이야.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노비는 포함이 안 돼. 그렇죠? 노비제도의 단계적 철폐. 단번에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양인과 천인의 결혼이 확산되던 조선 후기 상황에서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 종모법, 노비가 될지 아닐지는 엄마를 따른다 법을 시행하여 노비 신분의 세습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노비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서 이전 출생자만 노비 문서 만들 수 있게 했고, 이후로는 허용하지 말자 이거야. 예를 들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2030년 이후 출생자에는 노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됐어, 돈 주면 되지, 급료를 지급한 노동자 고용하는 고공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제안했다. 됐을까요?
다음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당시 조선에서 꼴배기 싫어 놀고 먹는 양반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폐단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며 성호사설에서 나라를 좀먹는 제도로서 과거제도, 노비제도, 양반 문벌 다 할까? 됐어 과거제도, 노비제도, 양반 문벌제도, 게으름 이게 나라를 좀먹는 문제다. 신분제로 인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놀고 먹는 양반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민 천한 거 아니다. 놀고 먹는 놈 멱살 끌어다가 농사시켜라. 이후 양반도 관직에 오르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사농합일론. 농사짓는 선비들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역전과를 주장했다. 노비 신분의 세습과 노비 매매를 반대하면서 양반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수를 제한하고 노비의 수가 줄어들 수 있게 노비 종모법 역시 요거는 누구랑 유형원이랑 비슷하네. 까먹기 전에 쓸까? 요거만큼은 유형원하고 비슷해요. 이익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백성이 많아지면 군포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으니까 노비 종모법이 국가 재정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노비는 세금 안 내는데 평민으로 풀어주고 세금 내라고 그래.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에는 반대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는 군역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능력 우선주의자야. 관리에게 군역을 지우지 말자라는 입장은 유영원과 마찬가지다.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놓고 이 글은 실학자 3명의 각각의 차이점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뜬금없이 공통점 나오고 있어. 걔네들은 반드시 중요하다. 요즘 추세라고. 실학자 유수원은 이익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익처럼 신분대 개혁하려고 했지만 생각한 지점은 달라. 이익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했다며 유수원은 상공업의 발달에서 도시에 집중했어. 이용후생의 실현을 위해서 양반 문벌의 타파, 산업공상의 평등, 균형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관리제의 개혁을 통해서 능력 중심 관료체제, 세금 부담의 합리화를 위해 재산에 따른 균분균세, 부자면 많이 내라. 유수원은 천인을 제외한 백성은 신분고하의 차별이 없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는 않아. 신분제의 한계지 따지면 이것도. 산업공상을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 상인과 양반을 포함한 양인의 아이들은 4, 5세가 되면 스승에게 교육받도록 해서 지금처럼 의무교육을 하는 거야. 그 자질을 바탕으로 15세 이전에 사와 농공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애들 무조건 다 가르쳐. 똘똘한 놈, 너 계속 공부해. 야, 너 공부로는 안 되겠다. 야, 넌 농사. 너 돈 계산 빠른데, 넌 장사. 너 손재주 좋은데, 너 물건 만들어.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 양반이 따지면 거의 지금 북유럽 스타일이지. 양반이 농업이나 상고목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 상황을 비판하고 벼슬하지 않는 사대부 농사지어 장사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여. 유수원이 주장할 당시엔 양반은 상업, 공업 못하게 돼 있었네. 법으로. 산업공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번 문제만 손대고 갈게요. 조선의 신분제가 변화한 과정 없어. 실학자들이 주장한 신분제 개혁안에 한계점 제시하고 한계점 나름대로 있어.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이 없지. 탈락. 확실히 1번의 정답 1번. 2번까지만 같이 하고 갈게요. 이익은 몇 번째 딸락 봐야지? 세 번째죠. 노비제도를 바로 폐지하기보다 노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한 방안 뭐라고? 노비 종모법.
옆에다가 노비 종목. 유형원은 두 번째 단락이죠. 과거의 기존의 과거 제도를 비판하면서 괜찮아. 모든 신분의 사람 중 능력 있는 자가 관직에 오른다. 아, 우리 아까 옆에 썼어. 노비는 제외했었네. 라는 것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노비제도 폐지할 수 있을 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 사람 갖다 쓰면 돈 줘 얘기했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괜찮지. 틀린 건 4번. 뒤로 넘어오셔서 3번 문제도 우리 아까 확인했고요. 4, 5, 6번 세 문제 딱 4분 드릴 거예요. 아니야 길구나.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유영원의 반개 수록 중 일부분 학교에 들어간 자는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정한다. 공경, 양반의 자제도 서인, 평민이 될 수 있고 귀천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도이다. 1번 신분에 따른 서열을 비판했고 괜찮아. 양반 신분의 세습을 개혁하고자 했었다. 나쁘지 않죠. 자료 2 선비를 농부와 하나로 합해 법으로 지도하고 얘네들 그냥 같이 묶어. 얘네들은 차별이 없어. 농사 짓는 선비 중 재덕 있는 자를 초야해서 뽑아 추천하면 백성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본업으로 생각해 각자 그 업이 안정될 것이다.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괜찮지? 양반들이 얘기했거든. 저런 흙묻히며 다니는 것들. 근데 지들이 흙묻히면서 농사 지으면 농민들 천대하지 못하지. 2번 괜찮아. 자료 2를 통해 농사 짓는 선비 중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다. 대놓고 얘기가 있었죠? 자료 3. 농상공업에 종사하는 양반은 국가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였으니 현재 법.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하면 벗을삭임과 혼인과 벼슬에 장애가 있다. 문제점. 국가가 양반을 우대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손을 묶어서 배를 줄이게 한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였었던 거야. 양반, 니들은 얘네랑 급이 달라. 얘네들보다 높은 급이야. 그러니까 그런 천한 짓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능력 없는 양반들, 물리는 거, 물려받은 거 없는 양반들은 굶어 죽는 거밖에 답이 없는 거야. 우대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곤란케 했다. 산농공상은 모두 같은 백성이다. 역시 노비는 없어. 백성의 아이들을 한 모양으로 행세하게 한다라고 하면,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면 높고 낮은 것이 없을 것이다. 자료 3을 통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 상황이 있었고 그거를 비판한 유수원. 괜찮아. 5번 틀리죠? 모든 사람 아니야. 노비가 빠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모든, 오직, 뭐뭐뭐뭐만, 뭐뭐뭐뭐뿐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인 거지. 너무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옆에 5번 확인하러 갈게요.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 조선 후기 영정조 때 상공업진흥과 봉건적 인습의 개혁을 지향했던 북학파 실학자들은 신분제에 따라 양반이 노동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개혁하고자 했다. 홍대용 씨, 양반이라도 학식이 없어 관리에 오르지 못하면 농사지어 양반이라도 농업에 종사해라. 일하지 않는 양반은 처벌해야 한다. 놀고 먹는 양반을 나라를 갉아먹는 조무로 인식한 박제가 양반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도 상업에 종사하게 공식적으로 허가하라. 성과가 우수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자. 돈 잘 벌어오는 능력 있는 애 관리로 임명을 하는 거야. 박지원은 농공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양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분을 좀 구별하려고 했지. 양반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 국가가 피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양반들 실학 연구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요 5번이죠. 유수원과 박지원은 이용후생, 이롭게 사용하여 삶을
넉넉하게 후하게 만든다. 양반이 실학을 연구해 농민을 지도해야 한다. 박지원 씨는 괜찮지. 하지만 유수원 씨는 뭐라고 했었는데요? 문벌을 타파해라. 문벌을 타파하라. 사농공상 얘네들 평등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양반이 누군가를 지도한다 이야기 유수원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틀린 건 5번. 다음 6번 A에 들어가는 건 떨어뜨리다인데 뭐를 떨어뜨렸냐면 희소 가치를 떨어뜨리다. 글을 떨어뜨렸다. 위신을 떨어뜨렸다. 내 그림을 떨어뜨렸다. 주가를 떨어뜨렸다. 신발을 떨어뜨렸다. 여기에서의 제일 유사한 건 2번. 어떠한 면에서 여기에서의 떨어뜨리다는 희소 가치가 없어지게 하다. 특정한 가치를 낮게 하거나 그 가치를 잃게 하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2번이 제일 좋겠네요. 데스크. 일단 정치.